네. 일단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죠. 네, 반감기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반감기라는 것은 이제 4년마다 비트코인이 새로 채굴되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채굴을 했을 때 원래는 비트코인 하나를 주는데 4년 후에는 이제 0.5개를 주게 되고, 또 그 4년 뒤에는 0.25개 이런 식으로 보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힘을 똑같은 에너지를 써서 이제 하나를 받던 게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이제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이제 정해져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흘러간다. 반감기를 이제 차트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저 트레이딩뷰에서는 앞에 게 좀 잘려가지고, 어쨌든 12년도 1차 반감기가 이제 12년도 11월 28일 날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1319일 뒤인 16년 7월 9일 날 2차 반감기를 맞게 되고요. 또 1402일 뒤인 20년 5월 11일 날 3차 반감기, 그리고 4차 반감기는 24년 4월, 작년 4월이죠. 그리고 이 이유를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제 28년 3월에서 4월경에 또 반감기가 올 것이다로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을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반감기의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그 4년이라는 주기가 뭔가 어떻게 차트에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17,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정확히 이제 고점부터 저점까지의 날짜를 찾아봤을 때 363일 동안 하락을 했고 바닥이 나왔습니다. 1년이 며칠이죠? 이틀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난 뒤에, 설명이 빨랐네요. 어쨌든 83% 정도 이제 1년 동안 363일 동안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그 시점 정확히 날짜를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18년 12월 15일부터 21년 11월 10일까지 1061일간 상승을 했습니다. 3년이 며칠이냐면요, 1095일입니다. 1095일이 아닌 이제 거기서 이제 34일이 적은, 3년에서 34일이 적은 1061일 동안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1년 하락, 3년 상승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어디 뭐 행사 끝났나요? 비강이요. B강의장에서. 그렇게 1년 하락, 3년 상승, 그리고 21년 11월 10일부터 22년 11월 21일까지 376일 동안 또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제 365일에서 이제 11일이 추가가 됐죠. 1년에서 이제 11일 더해서 조정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1년 11월 21일에서 25년 10월 6일까지 1050일 동안 71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 다음은 이제 뭐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이게 뭐 또다시 1년이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뭐 예측하기는 조금 뭐 과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맨날 하는 말이죠. 매매 고수가 되는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1단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내 문제가 이제 모르는 단계, 그냥 느낌으로 이제 남의 말을 듣고 매매를 하거나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매매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내 문제가 뭔지 알아가는 단계, 이게 이제 2단계죠. 그리고 3단계를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또 선물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고쳐가는 단계?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이제 그 지난번 강연 때 이게 강연을 제가 원래 뭐 별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선물 받았던 건데 진짜 싼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이고. 네. 제가 이제 강연을 원래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본 적도 없던 사람이라 이게 되게 부담을 갖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올 때마다 막 사진 찍으시고 막 적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해야 된다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가 한 10번 좀 안 되게 한 것 같은데 매일 이걸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지난번 물어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내 설명이 부족하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좀 새로운 거에 대한 좀 압박감이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어머님은 저 자리에 계속 맨날 계셨거든요.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정석이. 자리를 산 지정석. 건가요? 맨날 저기 계셔가지고 제일 열심히 아니요, 제가 네. 다른 분들, 프로님들 강의 별로 저번에 갔을 때 안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엄청 세게 그래요? 일주일 내내 그거 있습니다. 고마우신 분이시네요. 제가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아야지. 네. 근데 그게 뭐 저 그거 비트코인 받았어요, 원장님, 저 의장님한테. 진짜 예전에 네.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기념으로. 기념으로 네. 제가 뭐 내용이 괜찮았거나 그러면 저한테 네, 말을 100번 해주시는 것보다 의장님한테 한번 말해주시면 네, 어쨌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처음에는 아무 근거 없이 매매를 하게 되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가 2단계예요. 세 번째. 물론 이제 저희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 차트 EX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단계를 되게 금방 극복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제 2, 3단계로 넘어가시는데 보통은 여기서 되게 많이 머물러요. 그냥 느낌대로 어쩌다가 이제 큰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어쩌다가 또 손해가 날 때도 있고 이거에 좀 취해가지고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돈을 까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 매매를 하면서 매번 얘기를 하지만 매매를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고쳐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처음 오신 분이 또 생겼나요 혹시? 다른 분도 있나요? 아니면 네, 거기는 모니터가 안 들어온대요. 일로 오세요. 앞으로. 네. 앞으로 오시고. 혹시 안 보이시면 앞으로. 네, 앞으로. 파워 키면 되는데. 파워를 키면 된다고 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안 된다고 합니다. 앞에 자리 예, 있으니까. 앞으로 오시라니. 네, 어쨌든 저희는 처음 오신 분 또 계세요? 네, 안 계시네요. 저희는 이제 저희 이제 회원이 되시면 아침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아침 8시 반에 쉬는 날 없이 항상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신 9%님, 5%님, 저 이렇게 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아침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료 브리핑방을 들어갔었는데 연 3,400 정도 브리핑도 잘 안 올라오지도 않았고 책임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말았었는데 저희는 네, 의장님의 지침으로 절대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네, 이 지시사항이라 항상 오전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네, 제 브리핑이 이제 저도 이제 관망이란 건 할 때가 있고 확신이 있을 때가 있고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할 때에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조정이 날 확률이 높다. 이 말은 그냥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쓴다. 네. 또 애매할 때 나도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위치가 애매하거나 그럴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제가 그래도 확신 있고 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아침 브리핑 하는 대로 매매를 하거든요. 저는 트레이더라서 네, 항상 매매를 하고 있고 확신이 있을 때만 매매를 하고 이럴 때는 안 하겠죠. 네, 매일매일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좋지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제 10월 27일 날 아침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했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제 이때 브리핑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비트코인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할 때에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30분 동안 7시까지 이제 차트를 쭉 보고 이제 7시부터 15분 단위로 비트, 이더, XRP, 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4개를 올리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 5%, 김프로 해서 세 사람이 관점을 공유하는 것도 없고 서로의 브리핑 내용을 보는 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서로 각자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브리핑을 더 좀 눈여겨보시고 또 과거에 어떻게 했고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때 뭐죠? 탬버린 같은 소리가 아니 컴퓨터 셔서 터진 거. 아 그래요? 그냥 해도 되나요? 네. 예. 네, 어쨌든 이때 아침에 브리핑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큰 관점에서는 이게 바닥이었어요. 전저점이 깨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큰 관점에서는 저 밑에 있는 저점이 깨질 확률이 높다.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고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115,466 여기가 고점이었거든요. 단기 고점이 나왔거나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못 넘기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했고 그렇게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좀 말이 어렵나요 혹시? 네. 어려워요? 선생님 어떤 부분이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제 말이? 예. 여기 몇째 줄이 이해가 안 되죠 혹시? 다? 맨날 들어도 잊어버려요. 잘 몰라요. 외울 수는 없죠. 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어렵나 봐요 내용이. 말하는 큰 관점. 그러니까 잠깐 말고 지금 말고 더 큰 추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더 봤을 때, 더 크게 봤을 때에는 이 가격이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은 아니더라도 뭐 조만간, 뭐 일주일, 뭐 진짜 이 시간에 대한 건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를 깨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이제 큰 관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오늘이나 뭐 진짜 수일 내로 단기적으로. 근데 이것 또한 길어질 수도 있고 뭐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뭐 이건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적인 부분은 당장 진짜 1시간 있다가 갑자기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뭐 변동이 크게 생기면은 관점도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라고 표현한 것과 큰 관점이라고 표현한 거는 좀 구분을 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꼭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나왔거나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 XRP를 보통 저희 그 회원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RP는 191명이 읽었는데 비트코인은 152명이 읽었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비트코인의 방향이 더 중요한데, 보고 싶은 것만 보시더라고요. XRP. 그러니까 XRP만 보지 마시고, 저도 이거를 더 중요하게 쓰고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뭐 사실 저도 그래서 XRP를 더 자세하게 쓰고 싶은데, 봐봐요. 이거는 지금 뭐라고 썼죠? 저항 라인은 반등이 나오면 이거고 조정이 나오면 이거다. 모르는 좀 애매하다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다, 애매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이걸 자세하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거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비트가 제일 중요하니 이것만큼은 제가 좀 확실하게 방향을 좀 쓰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이 브리핑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냐면,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매하는 방식에서는 이 채널, 저희 그 EX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트렌드 라인 채널이란 게 있죠. 그래서 이 채널이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사장님 특히 잘 집중해 주시고, 네.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하지만 좀 중요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 강연을 할 때 욕심이 많았어요. 내가 아는 걸 다 풀어야겠다 했는데, 딱 하고 나니까 쟤 뭔 소리 하는 거냐 막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도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포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채널 하단에 선을 긋습니다. 채널 하단에 긋고 그걸 컨트롤 C, V 해서 복사를 하면, 이게 그 EX 홈페이지 그 코인 하단에 보시면 트레이딩 뷰가 있어요. 거기서 연습을 해보시면 이 짝대기 긋는 게 있고, 이걸 해보시면 긋고 복사해서 이 위에다 딱 얹어 놓은 거예요. 얹어 놨을 때 이런 상승 채널이 있죠. 이게 상승 트렌드 라인. 이게 저희 차트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긋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더 정교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그어지지 않는 경우도 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실제로 그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상승 채널에서는 이 밑에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70%고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가 버릴 확률이 30%예요. 이거는 뭐 어디 뭐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채널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채널을 긋고 이제 채널 상단에 위치했구나, 이제
이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70%니까 아침 브리핑을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하게 된 거고, 제가 맨날 그 경우의 수가 많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생각했던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깨고 내려갈 확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갈 확률도 있었고, 또 이제 하단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다시 한번 또 상단을 터치한 후에 조정이 올 확률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여기를 넘겼다가 조정일 확률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저도 이제 아침 브리핑을 할 때 선택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을 것 같은 걸 이제 찾아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고점을 한 번 더 넘기고 실제로 다시 반등이 왔다가 다시 이제 채널 그 하단을 뚫고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다시 보시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한 번 더 뚫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봤더니 그때가 여기였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15% 정도 비트코인이 조정이 있었고, 알트는 훨씬 더 크게 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이제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워낙에 많아요.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지만 지금 보는 확률은 여기서 바닥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거나, 아니면 지금 4시간 봉 차트예요. 지금의 저점이 살짝 깨졌다가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빠질 확률, 일단 지금 현재는 이럴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로 일단 보고 있다라는 거. 일단 어쨌든 지금 큰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빠지는 거는 똑같네요. 네. 결론은 빠진다는 얘기네.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거 이따가 나오니까 네. 한번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채널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를 이제 여기까지만 딱 보였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 하단에 추세선을 긋고 컨트롤 C V 해서 상단에 올려놨죠. 그래서 이 채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다음을 보면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갔어. 그럼 이제 조정이 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올라갔어. 저 고점을 넘겼어.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채널이. 이럴 때는 또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채널을 다시 그렸죠. 그래서 상단에 터치했고 이제 조정이 나오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채널 모양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또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채널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잘못 그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린 채널이 뭐 잘못됐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식으로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고점을 채널 하단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고, 결국에는 이 채널 상단 부분에서 조정이 나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까지 왔다가 이제 고점을 넘는, 이게 채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바닥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이 채널이 끝나면 또 경우의 수가 많아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지만 최소 이 피보나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좀 복잡하죠.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피보나치라는 거는 이 상승, 이 채널이 끝났을 때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를 이제 그려보는 그 도구인데, 이게 뭐냐면 피보나치가 뭐 236도 있고 382도 있고
0.5도 있고 618도 있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백분율로 0.5면 50%, 여기 바닥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찍으면 여기는 이 상승분의 50% 조정이 온 자리, 여기는 38.2%가 조정이 온 자리, 여기는 61.8%가 조정이 온 자리. 이게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제가 어려운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어쨌든 최소 이 382까지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지금 이것도 382 부분까지 왔다가 닿지는 않았지만 올라갔죠. 네, 이 차트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인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도 이게 좀 지금 비슷한 상황이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그 과거에 브리핑 했던 내용 중에 제가 뭐 만족스러웠던 내용을 보시면 73,777달러에서 그 예전에 돌파롱, 제가 원래 추격 숏은 잘 안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돌파롱을 브리핑을 했었고, 실제로 저 자리였죠. 딱 여기서 뚫을 때 롱을 치자 했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7만 대였으니까. 그리고 XRP도 이렇게 근데 다 들으셨던 거죠?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이게 매일 보다 보니까 이게 했던 말을 계속 하니까 좀 아닙니다. 그럼 처음인 것처럼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잠시만요. 앞에 게 있나? 이 상황에서 XRP를 이때 브리핑을 굉장히 이때도 제가 만족스러웠던 브리핑이에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수렴이 어쨌든 이때 조정이 나올 저도 지금 뭔 말인지 수렴일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최고점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21% 위인데 위에를 찍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수렴 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렴 후 정고점 똑같이 이 2.16% 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했고, 올라간 뒤에 강하게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어쨌든 이 위로 올라갔다가 강하게 추세를 이어 못하면 조정이 나온다 라고 브리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36%가 상승이 나왔었고, 어쨌든 조정을 말했었고, 이게 아닌데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 역대 최고점, 이때 당시에 그 4,900원 막 이때 찍었을 때의 그 날이에요. 4,900원을 찍었던 날, 25년 1월 16일. 이때 어디까지 상승하고 딱 이때 여기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 상승 후 조정이 나오기 알긴 어렵지만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자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업비트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게 왜냐면은 저도 틀릴 수가 있고 XRP를 워낙에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극적인 브리핑을 하기가 되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저 때문에 만약에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 막 이런 상황들 때문에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거였어요. 그 4,200원, 만약에 이때가 4,700원 정도 했을 때 거거든요. 만약에 4,200원까지 빠지면 일단 팔고, 만약에 다시 또 올라가면 다시 그냥 4,200원에 사라. 하지만 진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 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말이 너무 어려웠지. 올라갈 동 말동 자꾸 이래 버리게 되네. 그래요. 다음에 좀 더 쉽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쨌든 4,200원이 뚫리면 매도를, 4,200원이 위로 다시 올라가면 매수를, 이런 의도로 했었던 거고, 했었고, 저 날 이후에 17일 만에
47% 조정이 왔습니다. 4,580원에서 2,400원까지 와. 52%. 그러니까 제가 이때 말했던 게 괜히 한 게 아니죠. 진짜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4,200원까지 오면 그냥 팔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 때 이제 회사 들어오고 처음으로 정말로 그 한 회원분이 숏으로 수익이 나서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 브리핑을 거의 몇 개월이야 이거 거의 6개월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칭찬을 받았고,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 좋아서 진짜 이거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때 모든 코인들 이제 XRP뿐 아니고 모든 코인들이 아까처럼 디테일하게 나왔네. 1억 3천 밑으로 빠지면 야. 팔고 XRP 3,600원 밑으로 팔고 다 팔아라. 다 팔아라. 이거 밑으로 빠지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마지막 지금 이 반등이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탈출하자라고 말을 했죠. 이 얘기를 했다가 네. 다시 판네. 불려갔어요. 근데 이거 저는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심각하네. 진짜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불려간 게 사실 좀 억울하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과문을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죠. 근데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한 번 이때 말고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근데 최근에도 좀 있어요. 이 민원이 저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브리핑 했는데 좀 올라가면 이거 가지고 막 민원을 걸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브리핑을 하지 못하게 되고 3명 다 똑같이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틀릴 수도 있고 뭐 저희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회사에다가 얘기하면 저희가 좀 곤란해지고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정말로 그분 제가 찾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교육을 하면서 찾고 싶었는데 네. 기회출을 하면서 네. 하기 위해서 AI도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죠. 네. 그래도 그 좀 이렇게 안 좋은 예측이 많이 좀 나옵니까? 아무래도 그 GPT를 뭐 다양하게 써봐도 얘네들이 100% 다 뭐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코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비록 이제 그 사과문을 올렸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시점부터 비트코인은 20%가 빠졌고 그 이더리움은 40% 조정이 왔고 XRP도 38%, 도지는 40%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진짜 저 이때 기도를 했죠. 떨어지기를. 안 떨어지면 진짜 이건 제 잘못이니까. 근데 어쨌든 저렇게 자극적이게 브리핑을 좀 강한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로 쓴다는 게 진짜 부담이에요. 사실 이게 절대 나 잘났어 하고 이게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하기 싫거든요. 쓰고 싶지 않아요. 일기예보도 그 항상 누구 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거 더 굳이 하고 있는 거 일기예보를 안 해도 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고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지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은 잘 안 나오고 이게 사실 해도 안 좋은 말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회사에 말하는 건 그냥 차라리 저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에도 이더리움이 이제 가격이 2,900달러였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4,100달러 위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갑자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확신했을 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 네, 한 가지만 얘기했고, 네 이렇게 브리핑을 올렸더니 바로 거의 야, 그걸 어떻게 했죠? 1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업자분이 보시면
좀 전에 올라온 브리핑 오타가 아니냐.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막 30% 40% 위를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요. 갑자기 이렇게 네 오타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네 저 금액이 맞는 거냐 맞다고 제가 8시 반에 올렸는데 지금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야, 그래서 네 어쨌든 이렇게 카톡을 실제로 했었고 회사에서도 너 오타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답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네 그 아까 카톡 유일하게 이게 브리핑 올려도 사실 좋은 소리도 잘 못 듣고 그런데 처음으로 브리핑을 보고 아 두 번째구나 아까 그 XRP 숏 이후에 두 번째로 저한테 이제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죠. 어쨌든 그 브리핑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저도 이걸로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 이때부터 4,107달러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고 계속 롱만 봤어요.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 이후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더리움을 했을 때 아직도 4,107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노란 선, 이 라인 이게 브리핑한 시점이에요. 이때도 중단기 바닥이 나왔다. 여기 바닥 찍었죠. 조정이 크게 왔는데 네.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올라갈 거다. 또 그 다음에도 노란색을 보시면 네 4030이 깨지지 않는다면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속 상방을 봤죠. 여기서도 네 정고점 4788 위로 4788이 어디야? 아 네 이 빨간색이 4788거든요. 여기 위로 올라갈 건 계속 롱만 봤죠. 그러다가 네 최고점 부근에서 브리핑을 다시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상승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익절을 했고 최고점에서 네 저렇게 이제 단기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네 실제로 조정이 이때부터 이 고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고 이거 어디 거죠? 네 30. 이 브리핑이 있고 30% 조정이 왔고 지금 시점에서 더 빠졌겠죠? 아닌가? 아 지금까지 아니다 여기가 또 깨졌다. 안 깨졌나요? 네 어쨌든 저 그 브리핑 마지막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쭉 얘기했었고 다 먹고 고점에서도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브리핑을 했던 거 이게 그래도 굉장히 네 좋았던 결국 결과적으로 총 64% 이더리움이 상승했던 걸 브리핑 시점부터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30% 지금 고점이 나왔다고 한 뒤부터 30%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빔에서 진짜 많이 잠시만요. 네 이 빔에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이 이날 추석 10월 11일이죠. 이날 저도 날을 샜어요 사실. 이때 브리핑도 사실 저도 하방을 계속 봤지만 어쨌든 100% 맞췄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진짜 이 회원들을 걱정하면서 날을 샜던 네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정말 한 방향으로 좀 크게 방향이 나왔던 날인데 네 이때도 브리핑을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계속 좀 하방을 봤었죠. 뭐 사실 이게 7주 연속으로 제가 똑같이 하방을 봤어요. 근데 반쪽짜리라고 말씀드린 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최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조정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고점을 넘기고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107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고 네 이때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을 때 여기서 브리핑을 했던 거예요. 여기 아래로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다로 했었고 네 계속 똑같이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처음 오신 분들이나 기존 분들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참고하시면 좋고, 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또 부가적으로 브리핑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많은 분 중에 이제 처음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죠.